11월 5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참 오랜만의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숨막히는 하루였습니다. 정치 시사에 있어서 언제나 이 숨막히지 않은 날이 없지만 어제는 이 명태균 사태로 인해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는 이런 이 사태를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에 굉장히 고심 끝에 나흘 동안 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각 전체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오후 늦게까지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었고 복잡하게 돌아갔고 대통령실도 굉장히 물밑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복잡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한다. 기자회견을 한다.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 또 기자회견을 갖고 일문일답으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정 대쇄신하는 방안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도 이게 어제 아침에 이렇게 어느 수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에게 어느 수위로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서 이를 그르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던 영남권의 다선 의원들이 어제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한다.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이런 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둘로 나뉘었지만 이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 대국민 담화를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할 수밖에는 없다. 거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7일로 정했습니다. 역시 과거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승부사적인 결단을 내린 적이 3번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재명에게 따라잡혔다, 뒤집어진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계속 목리를 부리고 내부 총질을 할 때 3번 정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승부사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의 그 승부사적 기질, 또 국민들의 상식,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 그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문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국정쇄신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한다 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윤 대통령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 권력 대 권력의 싸움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2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윤환을 갈라치기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윤석열 정부를 이끌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밖에 언론에도 있고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부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당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윤 대통령의 결단,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하느냐. 이재명은 장외 집회를 가졌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1심 선고 두 가지, 15일, 25일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게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구속을 피하고 정치적 입지를 그대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1차 장외 집회는 지난주 토요일은 실패했습니다. 이건 뭐 5만 명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17,000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 이런 숫자 가지고 경찰이 속이지 않습니다. 뭐 유동인구 뭐 다 합해도 2만 명을 넘지를 못할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도 또 민주노총도 동원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 자금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방탄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하는 서명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고 이런 장외 집회를 계속해 갈 겁니다. 이재명은 시간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사리 되지 않고 역풍이 분다. 긴 시간을 이재명은 보고 있고 조국은 뭐 급해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조국은 곧 구속될 거니까 또 문재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구속을 피하게 되면 내년 봄까지는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장외 집회를 계속 끌고 간다. 또 15일, 25일 이 자신의 1심 선고를 놓고 이걸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해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과 또 일부 야당에서 이걸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걸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거 해야 하지 않겠느냐. 민주당도 나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국회에서 사법부를 겁박해왔습니다. 또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자기가 지금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무죄라면 이게 검찰이 조작한 것이고 뭐 이런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생중계 해달라. 근데 자신의 인권을 내세워서 지금 중계는 안 된다. 이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생중계를 뭐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물론 결정은 재판부가 합니다. 많은 방송국에서 생중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재판부도 이걸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일, 25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재명의 제목이 낱낱이 드러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 명태균과의 녹취록, 명태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아직도 녹취록이 뭐 더 있다. 한동훈 대표가 나흘을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 대한 요구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중단하라.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전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요구의 수위가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뭐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높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식적인 국민들의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한동훈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찬반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정치권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은 있는 그대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바뀌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굳이 이야기하면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
윤 대통령도 물론이고 지금 대통령실 친윤들 다 반 한동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걸 고민하면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했습니다.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송원재 TV를 통해서 제목의 특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법이 오고 있습니다. 저 위헌 법률이 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고 사과하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 민주당 이재명에 자기가 온몸으로 나서서 막겠다. 국민의힘이 모든 걸 던져서 저걸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있다. 한동훈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조폭 같고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일삼습니다.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보수의 정체성, 정통 보수의 입장은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로 막는 것이죠. 조폭을 막으려면 주먹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로 막는 것이죠. 검찰과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보수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도 지금 대부분의 영남의 다선 의원들, 모든 이 친윤 의원들도 입장을 다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하거든요.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거든요. 영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다선 의원들 눈치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동훈을 물어뜯다가 어제는 입장을 다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한동훈 또는 상식적인 국민 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바뀐 척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요구가 있고 윤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이달 말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섭니다. APEC 회담을 비롯해서 선진국 정상들의 회담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15일, 25일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국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태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이재명 사법 처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그 한동훈의 요구, 상식적인 국민들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의 분열이 먼저냐, 명태균 사태가 먼저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먼저냐. 김건희 문제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말 속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2년 6개월의 문제도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로 김건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김건희 문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더 부풀려진 것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부 생활을 하는데 한쪽이 부부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 도박이나 이런 일들을 한쪽이 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 중단하라. 문제의 일의 순서는 도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과 부부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을 중단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이 지금 분열을 획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여권 내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박을 요구하는 척을 그렇게 공격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진짜 분열, 진짜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의 순서를 이렇게 뒤집는 것은 가짜뉴스 거짓 선동입니다.
좌파는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해도 보수 우파는 법치로서 진짜 뉴스로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위 친윤들 대통령실, 김민전을 비롯해서 아직도 어제 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김민전은 여론조사를 믿을 필요가 없다. 여전히 한동훈이 문제다.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은 잦아들었습니다. 대통령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도 무엇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찍 입장을 발표해야 되느냐. 월말까지 지켜보자.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서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뚫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꿔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위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 모여들고 더 이 건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소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권을 더 챙기기 위해서.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옳고 한동훈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바뀐 듯, 워낙 여론이 거세니까 바뀐 듯 보이지만 여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뚫고 7일로 날짜를 정해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7일 윤 대통령은 아마 명태균 사태, 김건희 여사 문제, 국정쇄신 모두를 다 포괄하게 될 겁니다. 문책성입니다. 내각도 지금 문제입니다. 의료개혁 문제도 그 원인은 출발은 어디에 있었지만 모두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 문책성입니다. 대통령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내부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친윤들이 저렇게 여론조사도 필요 없고 한동훈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내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왔던 사람들, 한동훈을 공격하고 윤한 이간질을 노렸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겼던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지금 문제가 있는 10명의 행정관, 비서관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 비서관들이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억울하다,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 것 같으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권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바뀌겠다라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쇄신을 해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문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고독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없는 지금 당정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건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가면 한동훈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갈 필요 없다. 여론 굳이 그게 휘둘릴 필요 없다. 계속해서 또 바꿔야 한다. 살아야 된다. 라고 했으면서도 또 입장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틈을 뚫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결단을 내렸고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 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게 됩니다.
특검으로 가게 되면 제3자 특검을 하더라도 그게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은 안 됩니다. 오는 14일 표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검으로 가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각 대통령실 시간을 두고 인적 개편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해서 또 한동훈을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 자기들만이 윤석열 정부를 바르게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게 될 겁니다.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시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거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걸 대신할 많은 세력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세력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모두 쳐낼 수도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 쳐내고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전체 국정의 방향을 바꿔갈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계산해야 되는 대목들입니다. 이게 정치권의 당정관계의 일은 언제나 권력투쟁이 동반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적 쇄신은 권력투쟁입니다. 곧 바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세력을 빼내고 어느 세력을 채우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이권입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고 한동훈이 좌파고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망치고 있다라고 매일같이 공격해왔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앞으로 그대로 지금 당장은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숨죽이는 듯 보이겠지만 또다시 한동훈 공격에 나서고 또다시 이간질에 나서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극단적인 좀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위치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5% 10%의 목소리로 몰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을 계속 5% 10%이 국민들 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50% 60%가 아니라 그 세력은 죽지 않았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이고 물밑에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성렬이 형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성렬이 형의 승부수를 성렬이 형이 띄운 셈입니다. 엄청난 반발이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걸 뚫고 나가야 합니다. 속도 조절도 해야 되고 수위 조절도 해야 합니다. 대체 세력도 양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절반을 이제 넘어서고 앞으로는 또 어떤 윤석열 국정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단칼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7일까지 윤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부터는 저 이재명의 헌정 중단시키려고 하는 대통령 끌어내리기, 저걸 막는데 한동훈이 가장 자신이 했던 말처럼 앞장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정 일체입니다. 대화합입니다. 여권은 대화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도태시켜 가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목을 칠 수도 있고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지금부터 물밑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고 권력의 일이고 이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고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크게 바뀌는 이 전면적으로 쇄신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큰 결단 하나로 인해서 많은 자잘한 많은 문제들이 다 풀려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데 송원재 TV의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을 비롯해서 정통, 보수우파, 전통적인 지지층 모두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모두 모아야 할 때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